자, 들어봐요. 자, 물질을 이래도 기본 성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처음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 물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만 적어놓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부르, 공기 네 가지 원소에 따뜻함, 차가움, 건조한 습한을 네 가지 기본 성분을 부여하고, 그 다음 이 중요한 거, 이 성질 조합에 따라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연금술도 생겼고, 그게 쭉 길어지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되냐면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00년 정도는 돼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 전 사람이죠. 1000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제랑 보일이 활동할 때랑 얘네랑 차이가 1000년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쭉 그게 이어지다가 라부아제 보일 활동할 때 지금 현대 개념의 원소가 주장이 된 거죠. 그게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하고 그것이 물질을 이룬다. 이게 원소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라부아제가 뭐 했어요? 물을 실험한 거예요. 물을 실험했더니 얘는 분해가 된대. 라부아제가 실험했더니 물이 분해됐어. 그럼 뭐예요? 물은 원소가 아닌 거죠. 이걸 증명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이때 와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분해 실험도 볼게요. 물분해 실험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전기 분해할 거예요. 전기 분해. 전기만 가하면 물이 분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라부아제는 그걸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주철관이라고 하는 긴 관을 긴 관. 그러니까 주철관은 철이랑 주석이 섞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두 개 섞인 금속 관이 쭉 긴 관. 거기에 물을 담아야 되니까 여기 깔때기 모양이고요. 뒤에는 꾹 빼있고요. 냉각수를 슝슝슝슝 지나서 빠져나오는 이런 관, 희한한 구조의 관입니다. 긴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을 쭉 뺀 긴 관이에요. 거기에 뭘 넣을 거냐면 물을 넣을 거예요. 거기에 물을 넣고 이 중간에 화로라고 써있죠. 그 주철관을 가열할 겁니다. 엄청 뜨겁게. 그럼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럼 주철관이 여기를 지나면서 뭐 하겠어요? 기화될 거예요. 뜨거우니까 기화돼요. 그럼 기화된 기체가 냉각수를 똘똘똘똘 돌아가면서, 냉각수랑 섞이는 게 아닙니다. 냉각수 안을 관이 지나는 거예요. 차가워지겠죠? 그럼 차가워진 걸 모으면 그것이 바로 액체가 되는 거고, 수소예요. 수소가 뭐야? 물을 집어넣었더니 저쪽 끝에 수소가 뭐야? 냉각수 지나도 수소는 기체겠죠? 냉각수 얼마나 차가울까요? 기체로 모이는 걸로 합시다. 자, 어쨌든 수소가 모였어요. 수소 기체로 모여. 기체. 액체가 되려면 냉각수도 이 시대엔 안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기체화돼서 모인 수소. 지금 물을 넣었더니 수소만 나왔어요. 산소 어디가 산소? 그쵸? 지금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소가 어디 가냐면 주철관에 붙습니다. 주철관에 붙어. 그러니까 주철관에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산소는 주철관에 붙는 거야. 물론 실제로 이렇게 붙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는 거 아니고요. 붙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을 한 후에 주철관의 무게를 재면 주철관은 무거워진다. 얼마큼? 들어간 산소만큼.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띄워놓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물은 배웠잖아요. H2O라 그랬잖아. 이거를 엄청 가열하고 주철관, 금속이어야 돼요. 금속 주철관에서 가열하면서 지나가니까 수소와 산소가 띄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원소 아니구나를 증명한 거고요. 그 주철관에 그러면 산소가 붙은 건 어떻게 아냐면요. 무게 차이뿐만 아니라 그 녹쓰는 거예요. 금속이 산소랑 만나면 녹슬어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산화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화가 돼서 산소가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리된다.
이렇게 실험을 옛날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기를 가해줍니다. 전기 실험이요. 이게 전기 실험하는 도구인데요.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물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수산화 나트륨이 조금 녹인 물로 실험할 거예요. 지금 물분해 실험이라고 했는데 물로 안 한대. 이상하죠? 왜냐?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순수한 물, 그럼 물론 당연히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흘러. 이게 봐봐요. 얘는 순수한 물이 아닌 거. 이 물은 순수하지 않아. 생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쓰는 수돗물, 생수, 정수기물, 뭐 우리가 보는 게 다 그거지. 강물, 바닷물, 빙하는 못 보지. 어쨌든 이런 지하수, 뭐 이런 모든 물이 안 순수해. 하지만 과학에서 얘기한 물은 순수한 물, 아까 얘기한 H2O만 있는 물을 말합니다. 걔는 전기가 안 통해. 얘는 전기 통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생수 광고할 때 뭐예요? 풍부한 미네랄이 녹아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 녹아있는 상태는 순수한 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순수한 넣은데요. 우리 순수한 물은 우리 과학에서 순수한 물 어떻게 얻냐 그럼 이거 과학에서 실험할 때는 순수한 물로 실험합니다. 왜냐면 다른 게 섞여 있는 물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순수한 물만. 그것이 바로 증류수입니다. 순수한 물은 증류수. 자, 봐봐. 순수한 물이 증류수래요. 그럼 증류는 뭐냐면요. 물을 끓인 겁니다. 물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만 잡아다가 냉각시키면 물이 되는 거지. 증류수.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증류수 만드는 기계가 있어. 그 기계 사다가 만들고 증류수가 될 수 있죠. 증류수는 마셔보면 맛이 안 납니다. 무맛이. 무생무치 무맛. 원래 물이 그렇죠. 원래 물이 그렇다고 배우죠. 우리 물은 무색이고 무맛이고 무취라고 배우는데요. 실제로 이런 물 마시면 맛이 난다고. 너네도 나중에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스파클이거든요. 생수. 스파클 맛이랑 삼다수 맛이랑 다르다고. 왜냐면 얘네는 거의 지하수거나 이러니까요.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날 따라 맛이 좀 달라요. 물맛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류수는 진짜 별맛 안 나요. 아무 맛 안 나.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게. 마셔봤으니까. 마셔봤어. 선생님 화학 전공이거든요. 대학교 가면 뭐해요? 화학 배워요. 화학만 배운다고. 1학년 때는 아닌데요. 2, 3, 4 올라가면 맨날 화학만 배운다. 그러면 화학 이런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실험 수업이 있어요. 실험 수업. 실험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쓰는 거죠. 그 과학실에 증류수 기계가 있어. 뭐예요? 궁금하니까. 마셔봐야지. 그래서 과학 전공하시면 마셔보시지 마시고요. 그 실험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막 실험해야 돼요. 실험 수업 막 재밌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실험한다. 이런 간단한 실험, 하여튼 실험을 한다고. 막 실험 수업 시간이 막 4시간, 6시간 말이에요. 한 과목이 6시간 말이에요. 6시간인데 실험이 6시간 안에 안 끝나. 그러니까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면 화학 실험하면 이거랑 넣으면 불에서 막 펑 하고 막 실험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 이거 넣고 돌리면 기다려야 돼. 3시간 기다려야 돼. 3시간 지나면 반응이 나. 반응 나오면 또 이제 뭐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 6시간 안에 결과 나오면 보고서 쓰고 끝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3시간 기다려서 반응이 나왔어. 오! 반응! 근데 생각한 반응이 안 나. 그럼 뭐 해야 돼? 처음 다시 해야 돼. 3시간 다시 기다려. 아, 왜 틀렸지?
다시 기다려. 자, 그럽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실험을 할 때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녹인 물이에요.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얘는 깨져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관이 있는 거예요. 관에 물을 담은 거고, 한쪽은 플러스극 전기 연결한 거고, 한쪽은 마이너스극 전기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바지지직 하는 거죠. 전기를 트는 겁니다. 수산화트륨이 연결돼 있어서 전기가 막 통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산소 기체가 모일 거고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수소 기체가 모일 거예요. 물이 분해된 겁니다.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는데 그게 한 마이너스 플러스를 찢어져서 모이는 거예요. 관 따로 해서. 그래서 근데 산소랑 수소도 마찬가지로 색이 없어요. 색이 없어요. 냄새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기체가 모인 건 보여요. 왜냐면 물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기체가 모인 건 보이지만 뭐예요? 얘가 산소인지 수소인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 불을 내보는 겁니다. 불을. 꺼져가던 향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면 그것은 산소 기체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산화탄소는 활활 타던 불도 끄죠.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산소는 잘 타는 조건. 산소가 풍부하면 잘 타. 그래서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타오르는 거. 그 다음에 수소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소기체 자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서 펑 소리를 내며 타요. 실제로 실험하면 펑 아니고 폭 소리 정도 납니다. 폭. 그 소리는 들려요. 폭 정도. 이 실험하면 많이 안 모여가지고 진짜 많이 모이면 펑 하겠지만 폭 소리 정도 납니다.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수소기체나 산소기체 구별하려면 불을 가까이 대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도 설명을 잠깐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가 H2O잖아요. 물을 분해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분자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뭐라고 배웠어요? O2라고 배웠죠. 배웠잖아, 우리. 그리고 수소는 H2라고 배웠죠. 뭐 이상하죠? 물이 돼서 물을 분해했더니 H2랑 O2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이상한 거 없어요? 그쵸. H2O는 H2개 산소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O가 2개. 이 식은 틀렸죠. 그쵸. 식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맞게 하려면 여기에 2를 붙이고 여기 H4개, O2개. H4개, O2개. 이렇게. 뒤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맞추고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 되는 과정에서 이온이라는 게 될 거야. 이온. 우리 아까 그 시험 볼 때도 이온식이라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이온이 뭐냐면요. 그래요. 이건 너무 기니까. 어쨌든 H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요. O는 마이너스 성질을 띄어요. 그러면 플러스 극에는 누가 가냐? 마이너스 성질 띈 애가 모이는 겁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요. 왜냐면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니까. 우리 자석도 N극이랑 S극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도 잡아당긴다.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그림 그릴 때.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 설명할게요. 이온 배울 때. 자, 그래서 어쨌든 물을 분해했고 분해됐기 때문에 물은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한 겁니다. 1000년 넘게 지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틀렸다. 우리 원소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일이 주장한 개념이랑 거의 같죠. 다른 물질로 분해 안 되고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소 자체로 존재하진 않아요. 원소는 그냥 재료. 그쵸?
자음 모음 얘기도 했고, 그치? 자음 하나만 있다고 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것처럼 원소는 기본 성분이고 재료야. 이 재료 한 개만 있는다고 해서 물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결합해서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요. 우리 주기율표 보시면 118번까지 있어요. 우리 내가 준 주기율표 보면 그게 현재 알려진 원소. 근데 뭐예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희가 커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다시 주기율표를 배운다면 아마 번호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구별해 놓은 게 90여 가지인데 뒷부분에 있는 애들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주기표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라늄이라고 있어요. 우라늄. 우리 핵 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이 주기율표에 있는데 주기율표 뒤쪽은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소들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거 몇 개만 얘기합시다.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수소는 우리 원소 중에 가장 가볍고 연료로 쓰여요. 자동차. 물론 수소 자동차가 지금 돌아다니곤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본 적 없죠.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수소 자동차가 수소라고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전기 자동차는 지금 현재 좀 많죠. 전기 자동차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예요. 왜냐하면 왜 수소 자동차를 우리 다음 자동차의 연료로 생각하냐면요. 지금 현재 왜 그럼 일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고 노력하냐 하면 환경오염 때문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배기가스로 나오는 물질들이 하늘로 떠가지고 지구온난화, 지구대기 오염 뭐 이런 걸 막 시킨단 말이지. 왜냐면 기름, 석유를 태워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지금 전기자동차 공급을 많이 하는 건데 전기자동차 자체는 오염물질을 안 내보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차피 전기 만들 때 오염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그냥 일반 석유를 태워서 만드는 애보단 줄인다 라는 게 목표고요. 수소 자동차는 일단 싸요. 아니 수소 자동차는 비싸겠지. 수소가 싸. 쓰지 마세요. 수소 싸는 쓰지 마세요. 좀 이상한데. 자, 수소가 저렴할 거야. 왜냐면 지금 아까 뭐 했어요?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가 나왔죠. 그러니까 수소가 공기 중에도 많지만 공기 중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없으면 뭐 물 분해하면 되지. 해수 분해도 나오고요. 그냥 일반 물 분해도 나오고요. 수소 우주에 제일 많은 것도 수소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수소를 태운단 말이야. 태울 거예요. 그 연료로 쓸 거니까.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태운다는 얘기, 연소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과학에서 연소라고 표현하거든요. 빛과 열을 내면 타는 게 연소예요. 연소하면, 수소를 연소시키면 산소랑 결합하는 겁니다. 아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쵸? 물이 만들어져요. 아까 식이랑 거꾸로잖아요. 그쵸? 물론 식은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수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뒤에 있는 배기구로 수증기가 나옵니다. 수증기가 나오게 되면 환경 오염도 줄일 거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자동차를 만들려고 열심히 만들었고 이제 상용화하려고 안전성을 유지한. 수소 자동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다니고 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정성. 왜냐하면 수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잘 탄다 그랬죠. 아까 수소기체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홍수를 내면 탄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한 번에 불이 붙어서 그래. 한 번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휘발유를 이렇게 질질질질 흘리면서 앞으로 갔어요. 기름통에. 구멍 나서 이렇게 흑흑 흘렸어. 근데 내가 여기서 불을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여기서부터 추주추주쭉 따라서 붙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요. 내가 여기 휘발유를 흘리면 불이 여기서 떨어지면 훅 해서 붙어. 너무 활활 타겠지. 수소가 만약에 이제 수소는 기체니까 그러진 않겠지. 어쨌든 수소가 여기서부터 흘러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수소가 고여 있어. 내가 여기 불을 붙여요? 불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임과 동시에 이 불이 여기 있던 불 저기 있던 수소 전체가 불이 다 붙는 거야. 그래서 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인 거지.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위험하겠죠. 왜냐면 기름도 당연히 타지. 그럼 뭐 기름 자동차는 안 위험하나? 기름 자동차도 불 붙으면서 타는 건 똑같아. 잘 탄단 말이지. 근데 얘는 천천히 물에 붙는 게 아니라 폭발해버리니까 위험성이 높아서 그거 안정하기 위해서 수소 자동차는 아마 너희가 성인이 돼서 자동차를 살 때쯤 되면 수소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처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상이에요. 자, 우리 수소까지 했고요. 탄소는 다이아몬드 흑연의 성분으로 건전지 전극이나 연필심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의 구조에 의해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됐고 하나는 흑연이 된 거죠. 그 다음 건전지 전극이나 연필심에 쓰인대요. 그 흑연이 유일하게 금속이 아닌데도 전기가 통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건전지 전극 같은 데 쓰입니다. 알루미늄, 우리 많이 봤죠? 알루미늄 가볍고 부식이 강하여 음료수 용기나 식품 포장재로 쓰인다. 아까 철은 잘록 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포장재나 음료수 용기, 식품 포장재가 그 쿠킹 오일 얘기합니다. 쿠킹 오일은 실제로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안 들어갔어. 그냥 알루미늄을 얇게 피고 또 펴서 얇게 만든 게 그 쿠킹 오일, 우리가 쓰는 그 오일입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하여 풍선이나 비행선을 채우는 기체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가벼워. 그 다음이 헬륨이야. 근데 헬륨은 뭐예요? 풍선이나 비행선 채울 때 쓰인대요. 원래는 안 썼어요. 원래는 수소 썼죠. 왜냐면 수소는 싼 데다가 헬륨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풍선을 수소로 만들었단 말이야. 수소 풍선. 생각만 해도 위험하죠. 그쵸? 수소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누가?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담배 피는 애들 쟤를 탁 털어서 불꽃이 뿅 폈어요. 퐁! 폭발. 실제로 옛날에는 지하철 탈 때 전선이 위로 돼 있어서 그 지하철이 쓸 때 불꽃이 튀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고 있었으면 지하철 폭발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풍선이 요만하니까 마지막으로 뭐 위험한 사고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쓰기로 전 세계적으로 약속했어요. 규약 같은 게 약속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 비행선을 수소로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몰랐어요. 위험한지 몰랐을 시절에 그 비행선에다가 수소를 채우니까 자기가 비행선이 이만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야. 이걸 수소로 가득 채운 거예요. 잘 뜨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가지고 이 지역에 타가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멀리 못 나가게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 지역으로 우리 열기구 타듯이 열기구 타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관광하는 것처럼 이런 관광 상품이 있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나가지고.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수소 풍선, 수소 비행선을 절대 못 만드는 겁니다. 만든 불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소도 원소죠. 산소는 질소 다음으로 많으면 질소도 나오네요. 그럼 그쵸?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공기에 제일 많은 게 질소고 질소 78%.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고 산소 21%.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다음으로 질소 다음으로 많고, 아까 얘기한 연소 뭔지 기억나죠? 연소, 빛과 열을 내며 타는 게 연소입니다. 그래서 연소할 때도 산소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 아까 연소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산소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산소 없으면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화기 중에 이산화탄소 들어있는 소화기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가루 들어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소화기 불에 뿌리면 이산화탄소가 가면서 불을 끄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루 형태로 붙으면 산소 차단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 끌 때 담요 덮거나 아니면 그렇게 담요 덮어서 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산소 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냄비 안에 불 났어. 뭐가 타서 불이 막 나고 있어. 뚜껑 덮으면 돼요. 물 붓는 거보다 뚜껑 덮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꺼져 있을 거예요. 뚜껑 덮고 또 꺼졌나 확인하면 산소 공급돼서 다시 타올라요. 끄고 한참 있어야 돼. 자, 어쨌든. 그리고 호흡! 당연히 우리 숨 쉴 때 산소 꼭 필요하죠. 산소 호흡 물에 쓰인다. 염소 우리 17번 CL이죠. CL. 염소는 염화나트륨 소금 분해하면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수돗물 소독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수돗물이 순수한 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염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녹아져 있지만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돗물 마셔봤어요. 안 마셔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양치질 할 때 수돗물 쓸 거 아니에요. 정수기물 안 쓰잖아요. 정수기물 써요? 정수기물 쓸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든 수돗물 그래서 입에 넣어보면 그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게 생수랑 구별되는 냄새인데요. 걔가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돗물 소독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날아가기 때문에 받아놓으면 사라져요. 들어있는 거 마셔도 상관없고요. 마셔도 돼. 수돗물 마셔도 되지만 그 냄새가 싫으면 받아놓거나 끓여서 먹으면 우리 수돗물 마셔도 됩니다. 비 오는 소린가 봐요. 정말 우산 있어? 큰일 났네. 우리 갈 때쯤 끝쳐야 될 텐데. 우산 있어요? 너도 없어? 우리 3시에 나눴나 보구나. 어쨌든 일단 수업을 해봅시다. 끝이겠지 뭐. 수돗물 소독하는데 염소 쓰이고, 우리나라 수돗물 깨끗해서 수돗물 솔직히 마셔도 되고요. 뭐 한데요.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 수돗물 막 마시는데 그때 뜨거운 물 마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찬물만. 뜨거운 물은 보일러에서 넘어오는 물이죠. 뜨거운 물은 보일러에서 데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마시는 음용으로는 안 돼요. 씻어도 되긴 하지만 마시는 건 안 돼요. 우리 마시는 건 차가운 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철 단단하고 기계나 건축 재료로 쓰여요. 얘가 단단한 것도 있지만 철도 지구에 많아요. 지구에서 구하기 쉽고 많기 때문에 요걸 지금 우린 철기 시대인 거죠. 철기 시대. 그 역사할 때 배우잖아요. 뭐 천동기 시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금 철기 시대라고 생각하죠. 구리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여 전선에 쓰인다. 구리가 그 구리 동이죠. 우리가 얘기한 금은동 할 때 그 동이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는 전선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선, 엄마 이거 전선인 줄 알았네. 이런 전선 잘라보면 여기 구리 선이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구리가 옛날에 엄청 쌌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 중에 제일 저렴한 구리를 전선으로 쓰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금도 잘 흘러요. 금도 잘 된단 말이야. 금은 조절도 잘 돼. 반도체 같은 데 들어간다. 금은 어때요? 비싼데. 이거 전선에 너무 비싸니까 그 잘 흐르는 애들 중에 저렴한 애. 근데 구리값이 폭등했어. 구리가 막 그래서 폭등하던 시기에, 지금은 좀 안정되긴 했는데 폭등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선을 잘라가면 도둑들이 생겨. 도둑들. 전선을 생각해봐. 전선 요만한 전선 잘라면 구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겠지. 그럼 도둑들이 생각한 거. 구리가 어디에 전봇대에 있는 전선을 끊어가는 거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싸니까. 손상시켜서 전기 안 통하게 한다면 이걸 끊어가는 그런 도둑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보겠습니다. 화합물 이제 뭐 한 거냐면 이제 섞인 거예요. 물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지금부터 물질이에요. 화합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1단원에서도 배울 건데요. 자, 봐봐. 우리 아까 원소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죠.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요.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화합물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물질. 그래서 수소 원소 하니까 여기 뭐 했어요? 수소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오케이. 얘가 H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H2인 거야. 근데 뭐예요? 두 개 있죠. 그래서 EH2인 거예요. 이해돼요? HH 붙어 있는 애들이 두 개 있어서 EH2가 된 거야. 그러니까 H2가 두 개 있는 거죠. 그 다음 산소 원소는 어때요? 우리 O2죠, O2. O2. 얘는 한 개 있죠. 그럼 얘는 1O2잖아요. 그쵸? 근데 1은 생략. 1은 안 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대요? 물화물이 만들어졌대요. 물화물은 H2인데 HO 하나에 H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산소 원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아닙니다. 알죠? 산소 원소라고 표현하는 건 이 알갱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얘는 산소 원소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산소 분자가 하나인 거고요. 헷갈리죠. 자, 그랬더니 뭐 했어요? 우리 아까 식이랑 똑같아졌어요. 우리 아까 여기 조그맣게 여기 있네. 여기 써놓은 거랑 똑같은 식이 여기 다시 똑같은 식이 만들어졌죠. 수소랑 산소랑 결합하면 물이 생겨요. 그래서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해요. 생성된 새로운 물질. 그래서 성분 원소와 성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 봐봐. 수소도 기체고 산소도 기체예요. 지금 열심히 설명했죠. 산소는 불 연소할 때 쓰이고 우리 사람 호흡할 때 쓰이고 수소는 불 붙이는 데 쓰이고 엄청 가볍고 막 이런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붙어서 물이 됐어. 그럼 얘는 당연히 불 붙일 때 쓰이지도 않죠. 불 끌 때 쓰이잖아. 그쵸? 성질하고 가벼운 성질도 없어졌고 뭐 불에 타는 성질도 다 없어졌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재료인 거지 얘가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물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뭐 액체기도 하고요. 자, 봐봐. 그리고 아까 원소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가 조건이었잖아. 그쵸? 근데 봐봐라. 물은 내가 얘를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랑 지금 얘 하나 이거 두 개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깰 수 있죠. 그쵸?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치? 물은 분해할 수 있어요. 물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물은 분해할 수 있어요. 화물은 화학적 방법을 통해 다시 원소로 분해할 수 있다. 원소가 합쳐져서 이 화물이 되고 화물은 다시 분해되고. 근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하나의 원소가 그러니까 O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O2라 그랬잖아요. 이 O2는 쪼갤 수 있어. O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 이렇게 붙어 있는 애를 띌 수는 있지만 얘가 이렇게 쪼개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 찢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차인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 안 쪼개져요. 하지만 화합물은 다시 원소로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재료가 118개밖에 없어. 그쵸? 주기율표의 원소가 118개래.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 새로 만든 애들은 많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일부러 만든 거니까. 잠깐 그런 애도 있어. 만들어서 새로 만들었네. 새로 원소네. 하기도 전에 사라진 애 있어요. 만들자마자 사라졌어. 근데 그 기록으로 인정해주긴 했지만 얘는 없어 지금. 주기율표에 있는데 없어. 지금 여기는 좀
물론 어디 찾을 우주에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데는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18개까지밖에 없는데요. 그 뒤에는 별로 있지도 않고. 근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물질은 걔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재료가 그거니까. 그 얘기는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2O가 H 두 개 O 하나죠? 근데 H2에 O 두 개 붙으면 H2O2는 관화수소죠. 완전 다른 물질. 그래서 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뭐랑 결합하는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훨씬 더 화합물이 원소보다 종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게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나오냐면요. 물 나옵니다. 물은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소와 산소를 이루고 생명활동에 필요하고 우리 숨 쉴 때 필요하니까요. 그다음 메테인, 우리 메테인도 외웠죠.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가스의 주성분, 그래서 우리 연료로 사용하는 메테인. 그다음 염화나트륨,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금이죠, 소금. 음식 간 맞출 때 씁니다. 이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나트륨만 혼자 나트륨 이렇게 있으면 얘 금속이야, 나트륨. 금속, 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무른 금속입니다. 그래서 커터칼로도 잘려요. 커터칼로 잘릴 만큼 무른해져. 왜냐면 우리 철 같은 거는 뭐 커터칼이 뭐야? 톱으로 썰어도 잘 안 썰린단 말이야. 근데 나트륨을 좀 물러가지고 커터칼로 잘려요. 그리고 물이랑 반응합니다. 물이랑 만나면 터져요. 부엉. 더 자세히 그냥 더 얘기하면 사실 터진다기보다는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불이 나. 쇼치 나올 거예요. 지금 물에다 그 나트륨 넣은 거예요. 이게 뭐 넣는 과정이 안 나오네. 요것도 나오려나? 얘는 조금 넣은 건가 보다. 조만큼 넣은 거예요, 조만큼. 그러면 막 연기 나면서 불이 막 흘러날 겁니다. 퍽 소리는 안 나나. 너무 조금 넣었어요. 양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본 실험은요, 양이 꽤나 많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 요만큼 넣었죠, 요만큼. 그러니까 막 연기 나면서 올라오기만 하잖아요. 멈췄어. 저기요. 됐다. 어머, 이상한 거 눌렀어. 아니야. 나 입시 상황은 안 보려고. 이 남자는 돌같이 보이는 물체를 강에 던지려고 합니다. 잠시 후 물과 만난 이 물체는 폭발을 일으키더니 무리를 계속 튀며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 중 하나로 물과 만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뿐만 아니라 공기에도 폭발할 수 있어 보통 석유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굉장히 다루기도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은색으로 돼 있고 저렇게 칼로 그냥 쓱싹 잘릴 정도로.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엄청 큰 애가 나트륨이란 애고요. 그 다음 Cl은 이 상태로 존재 안 하고요. Cl2 기체로 존재하는데요. 염소 기체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독가스. 인간한테는 독가스예요. 그래서 마시면 바로 사망하는 엄청 위험한. 그래서 유대인 학살 그 과정에서 이 염소 기체가 쓰였다고 하죠. 그래서 목욕탕에 유대인들 넣어놓고 잠근 다음에 염소 기체를 풀었더니 안에 있는 모두 사망했던 기체인데 무슨 얘기냐? 얘랑 만났어. 얘랑 만나서 NaCl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먹어도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 안 먹으면 안 되는 소금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그것도 사망입니다. 소금이 꼭 있어야 돼요. 전해질이라고 하죠. 소금이 꼭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호도 전기 신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호, 내가 여기서 명령을 내려.
뭐라고 명령 내려? 아 다리를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내려라 하면 내려가잖아요. 이 전기 신호, 이것도 신호가 가서 온 거잖아요. 얘도 전기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얘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저는 키보드 할까요? 키보드 띵동띵동 울리면 모니터에 뜨는 것처럼 이런 신호들이 우리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금이 부족하면 전기 신호가 잘 안 갑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물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데요. 이게 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이 없는 효과가 나서 사망하는 거예요. 소금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초의 신맛을 내는 물질이다. 아세트산. 아직 쓰지 마요.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세트산 자주 안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세트산 기호. 이게 식초에 들어있는 신맛 나는 애고요. 이 아세트산, 식초는 아세트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게 있어야지. 물이랑 섞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 생겼어요. 요게 화학식이에요. 그래서 CH3COOH. O2라고 안 썼죠. 이런 애가 간혹 있어요. OH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따로 써준 거예요. OH라고 하는 애를 따로 써주는 바람에 우리 뭐 CO2는 그냥 O2잖아요. 근데 얘는 OOH가 된 거 따로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식초의 신맛을 내는 물질이고 얘는 막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단순한 것만 처음에 배울 건데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복잡한 애들도 나오죠. 얘를 외우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아, 염화칼슘도 합시다. 그제 큰 이슈였죠. 그쵸? 눈이 왔는데 눈에 제설이 안 돼서, 그쵸? 막 갇혀있고. 부모님은 잘 오셨어요. 여긴 열선도 잘 깔려있고 해서 여기는 많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동네가 있죠. 무더위 내렸는데 녹지 않아가지고 막 차 미끄러지고 막. 이때 염화칼슘 뿌리는 겁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 쌓인 도로에서 어는 걸 막는 데 쓰이는 겁니다. 물에 눈에 염화칼슘이 닿으면 잘 녹아요. 잘 녹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또 뿌리지만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요. 눈이 쌓였어. 염화칼슘을 뿌려. 그럼 눈이 잘 녹잖아요. 그럼 물이 되잖아요. 그쵸? 물이 된 상태로 봐봐. 우리가 언제 눈이 왔지? 목요일날 저녁에 눈이 왔단 말이에요. 눈이 와서 눈이 쌓였어. 그런데 뭐예요?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밤새 걔네들이 온 거죠. 그게 더 위험해. 미끄럽잖아요. 그치? 우리가 눈을 뽀독뽀독 밟을 때는 많이 안 미끄러운데 많이 밟혀서 납작해지면 미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 도로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이게 그냥 물보다 염화칼슘 뿌린 물, 염화칼슘이 섞인 물은 잘 안 얼어요. 그냥 물보다. 그래서 어는 것도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도로가 어는 걸 막는데 주로 쓰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이것도 다 얘기한 거네요. 그쵸? 화재시 불 끄는 소화기에도 쓰이고, 그 다음 탄소랑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플라스틱, 탄소와 수소도로 만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 처음에 만들 땐 굉장히 성공적이고 이게 모든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짜 바꾸긴 했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은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에 점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걸 몰랐지. 우리가 다른 애들은 분해돼서 사라지니까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애들은 다 썩어서 분해돼서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데 플라스틱은 아무리 기다려도 저절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점점 플라스틱이 쌓여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요. 빨리 해야겠는데 너무 딴소리만. 자, 원소화합물 표현 보겠습니다. 원소 기호 우리 외운 거 주기율표에서 배운 게 원소 기호인데요. 자, 원소 기호는 변천사부터 보겠습니다.
중세 연금술사 또 나오죠. 연금술사 애들이요. 연금술사 애들은요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냈어. 왜냐면 이거 지금 내가 그러니까 뭐 금을 만들 거야. 금을 만드는데 납에다가 소금을 5g 넣고 뭐 저걸 10g 넣고 얘를 5g 넣은 다음에 가열을 좀 하다가 섞은 다음에 다시 좀 가열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실험 계획을 세웠어. 근데 뭐 한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써놓은 겁니다. 왜냐면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걸 써놓으면 어때? 누구나 알아볼 게 써놓으면 성공했을 때 이거 보고 딴 사람이 만들면 안 돼. 나만 만들 수 있대. 그쵸? 그래서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금은 동그라미 2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가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과 간단한 기호, 원을 포기하지 않고 원의 안에 간단한 기호로 원소를 나타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방법은 베르셀리우스입니다. 베르셀리우스 이 사람이 제안한 방법으로 우리는 알파벳 사용해서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베르셀리우스가 이거 이렇게 제안 안 했으면 우리는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를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 설마 이걸 외우진 않았을 거고 이 정도로 외웠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행이란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은 뭐냐면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하이드로젠에 제일 첫 글자를 따서 H라고 붙인 거고 탄소는 카본에 C를 따서 C라고 붙인 거야. 그리고 나서 헬륨을 붙이려고 했더니 헬륨은 어때요? H가 겹쳤어. 그래서 뒤에 소문자를 땄어. 첫 글자는 대문자, 뒷 글자는 소문자인 건 그냥 이름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름. 우리도 이름 쓸 때 그 공식적인 이름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공식적인 이름을 쓰는 하나 있죠. 물론 이제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지금 어쨌든 무조건 쓰는 게 여권 만들 땐 공식적인 영문 이름을 써야 돼요. 이때 무조건 첫 글자 대문자를 쓰고 뒷 글자는 소문자 씁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 뒷 글자는 소문자. 근데 첫 번째 H가 겹쳤으니까 뒤에 소문자를 쓴다. 까지 오케이. 그치? 문제는 뭐냐면요. 염소 17번에 C를 붙였어. 근데 뭐예요? C 탄소 앞이랑 겹쳤잖아요. 그러면 H 붙인다. 뒷글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중간에 L을 붙였어요. 규칙이 없어. 중간 글자를 따는 데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 따고 싶은 거 딴 거 같아요. 외울 때 규칙 없이 외우는 게 힘들지만 규칙이 없어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운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여기 뭐 C로 하는 것 중에 얘는 CR이고 H 붙이기가 싫었나 봐. 칼슘은 CA 이거 붙였는데 그쵸 칼슘에서. 근데 염소랑 크로늄은 H 안 붙이고 CaCr입니다. CH가 아닌데 이거 옛날에 붙여서 얘랑 겹칠까봐 안 붙인 것도 아닐 텐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 크게 있진 않아요. 중간 글자 딴 애도 있고 두 번째 글자 딴 애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라틴어의 이름을 땄습니다. 라틴어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영어 기준이 아닙니다. 라틴어의 첫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애가 다 라틴어는 아니고요. 뒤로 가면 인공적으로 만든 애들 중에 인공적으로 만든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사람 이름 딴 것도 많고 그 사람이 붙인 것도 많고 퀴륨은 당연히 퀴리 부인의 이름 따서 퀴륨이고요. 그 다음에 퀴리 부인이 발명해서 그 주기표 보면 기억나겠지만 퀴리 부인이 발견해서 폴란드 자기 고향 이름 나라 이름 재서 폴란드 이름 딴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딴 애 원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거 우리 주기율표 할 때도 이거 다 찝어서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수엘레 동탄제산 플레 남아요. 위낭염화 칼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부터 20번. 그다음 여기는 주로 나온 애들 망가니즈
철, 구리, 아연, 브로민, 은, 아이오딘. 망가니즈랑 브로민 빼고는요, 우리 주로, 여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 한번, 원소기호 정리했고요. 화학식도 얘기할게요, 화학식. 자, 화학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이고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화학 기호로 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라 그래서 더하기 빼기 아까 우리 H2O는 O2랑 더해서 뭐 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화학식 아니에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이건 딴 식입니다. 이건 식 아니, 이건 다른 거고요. 식이라고 끝나니까 왠지 더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거 화학식이 되는 거죠. H2O 자체가 화학식인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랑 숫자로 나타낸 식이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물질의 기본 입자로, 원소는 원자라는 기본 입자로. 이제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는 그냥 쭉 들었으면 됐고요. 요것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봐봐, 지금 여기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원소는 원자라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원소랑 원자는 그냥 무조건 똑같진 않지만요.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원자는 그 알갱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 그릴 때 계속 동그라미로 그렸잖아요. 이 동그란 알갱이 하나 원자. 입자, 원자 얘기할 때, 알갱이 얘기할 때는 다 원자 얘기하는 거고, 원소는 그 성분, 성질 얘기할 때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진, 입자로 이루어진 애를 원소. 같은 거. 자, 그래서 화학식은 이제 결합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O에다가 2를 붙이는 거지. 근데 1이면 생략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물은 어때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1은 지우는 겁니다. 그때 아까도 강조했지만 산소랑 수소가 결합한 거니까 얘는 각각 다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H2O입니다. 이렇게. 1은 생략. 자, 그래서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뭐 원자의 종류와 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종류를 구별하기 좋다 뭐 이런 거죠. 안 좋죠. 외울 게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여기 밑에 나오네요. 그쵸? O2, O3 뭐 이런 거 나오죠. 염화수소는 뭐냐면요. 염산이에요. 염산 많이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죠. 염화수소는 염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산의 화학기호도 HCl이에요. 근데 왜 여긴 염산수소라고 나오냐면요. 염화수소는 기체예요, 기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게 봐요, 같게 봐. 자, 염화수소, 염산이고 이산화탄소 알 거고, 오존은 어디 있어요? 오존 우리 볼 수 있는, 못 보죠. 오존 안 보여요. 오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오존층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죠. 오존층은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하늘 위에 있고요. 약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그쵸? 여기 사람들이 살고 산도 있고 여기 살면 뭐예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막 구름, 비, 사람만. 자, 여기 요 층이 있습니다. 요 층은 이렇게 있어요. 그 층 바깥쪽에 요 층에 오존층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과학 할 때 할 건데요. 어쨌든 이 대기 중에 다 설명할 거 없지. 그러면 지구가 있고 여기 지구 바깥쪽에 대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기 중간쯤에 오존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지구로 태양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태양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때 선크림 역할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외선을 한번 차단해줘요. 자외선 차단하는데 100% 차단은 아니니까 우리가 선크림도 바르는 거. 그렇죠? 식물들은 오존층이 뚫리면 뭐 인간들은 뭐 선크림을 바르고 그러니까 오존층이 뚫렸죠. 오존층이 뚫렸습니다. 우리 프레온가스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또 몰랐어 가지고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을 신나게 썼어요. 언제? 처음 에어컨 만들고 냉장고 만들 시절에 그게 너무 너무 그 옛날 얘기 많이 해서 오늘 진도 많이 못 나왔는데 옛날에는 냉장고를 에어컨이나 냉장고 차갑게 만드는 걸 무슨 기체를 썼냐면 암모니아 기체를 썼어요. 암모니아 기체를 제일 처음 썼다고 해요. 초반에 암모니아 기체를 썼는데 걔도 됩니다. 그러니까 냉매 우리 에어컨 배울 때 냉매 얘기했잖아요. 그걸 암모니아 쓴 거야. 그럼 암모니아가 어떠냐면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우리가 오줌 찌린내 얘기한 그 찌린내랑 그 암모니아 냄새가 같은 냄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지독한 냄새야. 어떤 냄새냐면 한여름에 공중 화장실에서 청소 진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화장실에서 난 냄새. 이런 냄새란 말이야. 그걸로 냉장고를 만들어. 물론 냉장고에 암모니아 기체를 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뭐 색이라도 하면 뭐 집 버려 막 하여튼 냄새가 나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그게 프레온가스고 이 프레온가스가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엄청 효율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나게 썼어요. 그래도 오존층 뚫렸죠. 그 프레온가스가 날아가서 오존이랑 결합해가지고 오존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구멍이 이렇게 크다랗게 났어요. 어디에 났냐면 호주에 났습니다. 호주 위 하늘 상공에 오존층이 뻥 뚫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프레온가스 쓰지 않기로 약속하고 다른 가스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긴 뭐 이익관계가 이렇게 막 얽히긴 했지만 어쨌든 효과적으로 전환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는 오존층 뚫린 게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햇빛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열감지랑 막 그 자외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우리가 보이는 빛이고요. 그 적외선은 빨간 쪽 바깥쪽에 안 보이는 선이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에 안 보이는 선이고. 하여튼 그걸 감지하는 기계로 보면요. 거기 뚫린 게 보여. 그 탐지기로 보면 뻥 뚫렸어. 걸로 자외선이 막 쏟아진단 말이죠. 인간도 그러면 피부암이나 이런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식물이야. 식물은 빛의 에너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 있어야 광합성 하는데. 근데 얘네가 차단이 안 된 채로 나한테 막 쏟아져. 식물들이 막 죽고 막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신나게 딴 얘기했네요. 암모니아 여기 나온다. 암모니아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O 2개, 산소 2개가 결합해서 H2O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학기호랑 숫자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 이거 외운 거고 원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돼. 우리 어차피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원자는 원소를 구성하는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금, 아까 얘기했죠. 금 들어갑니다. 금을 매우 적은 양, 엄청 소량 들어가요.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금원자가 들어있다. 왜냐면 원자는 엄청 작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자, 알갱이 뭐 이런 애들로 하는 건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제일 작겠죠. 수소 원자 기준으로 하면 1cm 1열로 배열해서 들어간 수소 원자가 1억 개, 10억 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10억 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런데 우리 뭐 한 거예요? 원자의 구조를 알아낸 거죠. 원자의 구조.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요. 빠르게 갈게요. 원자핵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뭐라 그랬어요?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전자는 그 주위를 돈다고 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양성자랑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전자는 그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면 마이너스 전하 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요렇게 우리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죠? 우리 그 종이로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하고. 자,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고 금원자는 수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1cm에 3,500만 밖에 안 들어간대요. 엄청 크네요. 그쵸? 수소에 비하면 엄청 큰 거죠. 자, 근데 자, 봐봐. 우리가 이렇게 그렸죠. 수소는 플러스 양성자 하나의 중성자 생략하고 전자 그 주위를 돈다. 이렇게 했죠. 이만한, 수소 원자 이만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봐봐. 실제로는 원자에 비해 원자액은 매우 작아. 그래서 그 공간이 거의 비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자를 축구공만큼 확대하는 거야. 원자 알갱이 한 개를 축구공만큼 확대하면 가운데 있는 원자액이 경기장 중앙에 있는 개미 그리고 전자는 관객석에 있는 먼지 정도로 비교합니다. 원자 내가 그림 그릴 때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기 플러스 막 하나 그리고 전자 이만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은 요만하고 전자는 점을 찍을 수도 없을 만큼 작다는 얘기야. 이만하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 공간이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빈 공간은 없다. 자연 상태에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어. 아까 앞에 그거 사원소설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에서는 틀린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수학에서는 다 맞는 얘기만 거의 하고. 그래서 엄청난 천재로 나오는데요. 과학책에 맨날 틀린 얘기만 해야 돼요. 물론 그런 연구를 한 건 대단하죠. 되게 많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빈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전자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질량을 무시합니다. 0에 가까워. 뭔가 숫자를 부여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가벼운 거야. 그래서 무시. 0 취급. 그래서 원자핵 자체가 원자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수소를 다시 그려볼게요. 내가 처음 그린 것처럼 플러스 하나에 중성자 하나로 원자핵을 이루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돈다라고 그렸잖아요. 그쵸? 그럼 전자는 뭐 한다? 너무 가벼워서 질량 무시.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죠. 그 주기율표 보시면 제가 준 주기율표 아까 보세요. 있어? 주기율표 잠깐 꺼내볼래? 주기율표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숫자, 기호, 이름, 이거 전체 이름 밑에 원자량이 나오거든요. 원자량.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2배입니다. 2번이잖아요. 4. 9번이잖아요. 18점. 10번이잖아요. 20점. 뭐 다는 아닌데요. 20번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20번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대충 2배라고 하면 맞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원자량은 뭐라 그랬어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이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 몇 개야? 그래서 1번인 수소는 수소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수소 빼고 2번부터. 2번 헬륨은 뭐 한 거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이 원자량이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은 베릴륨부터 그래야지. 베릴륨은 플러스 3개, 중성자 3개로 원자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자량이 6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자액이 곧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 우리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띄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띈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봐. 생각해봐. 우리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해봐요. 헬륨은 플러스 2개 중성자 생략하고 전자 2개 그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중성자 생략하고 전자 3개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그럼 지금 뭐예요? 플러스가 2개면 마이너스도 2개 그렸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전기는 뭐냐면 중성인 거예요. 양성자랑 전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원자는 항상 똑같을 거거든요.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이 같으니까. 중성이겠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플러스 양이 많으면 플러스 전기 뛸 거고요. 마이너스 양이 많으면 마이너스 전기 뛸 거예요. 그럼 얘는 원자가 아닌 거지. 그런 애도 있어. 그게 이온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3번 리튬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쵸? 수소는 안 그렸니? 하여튼 리튬을 얘기합시다. 리튬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야.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3개인데 내가 전자를 2개만 그렸어. 그래도 리튬입니다. 리튬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플러스 3개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내가 막 엄청난 핵 분열 실험을 통해서 이 플러스 3을 플러스 2로 바꿨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리튬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전자 하나가 나가서 전자는 2개가 됐고 플러스는 그대로 3개예요. 그럼 얘는 리튬인 거예요, 리튬.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여기 써있죠.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지만 원자 핵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에도 원자의 종류가 다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소 내가 이거 할 때 수소 안 그랬잖아요. 수소는 이렇게 중성자 아예 없는 애들도 있어요. 플러스만 있어. 중성자가 없어도 양성자의 개수가 1개면 얘는 수소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1개에 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애도 수소고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만 있는 얘도 수소고요. 전자가 2개 붙어도 얘는 수소입니다. 다 수소예요. 이름 좀 달라지긴 하지만 다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그린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뭐 했어요? 궤도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쵸? 첫 번째 궤도의 자리 2개고 두 번째 궤도 8개고 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서 이온 배울 때 편리하기 위해서 배운 거지 얘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왜 얘도 맞고 쟤도 맞냐면요.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 지목할 수 없어요. 전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전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맞고 내가 그린 것도 맞고 이 교과서도 맞다. 선생님 얘는 내가 선생님 가르쳐줬는데 안 그렸어요. 얘 틀린 그림인가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책 이렇게 그렸는데 나 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우리 다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율 표현의 37지
설명할 수 있긴 있겠는데요.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주기표 나가지 말고 193쪽 이것만 한 번 더 나갈게요. 자, 우리 원자 모형 그리는 거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원자 모형이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돌턴이 원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그냥 동그란 원 모양이라고 주장했어요. 현재는 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좋은 현미경 가지고 보면 이 동그라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못 봤어. 못 봤음에도 예상으로 동그라미라고 예상한 거죠. 예상해서 연구하고 나중에 확인했더니 맞았던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톰슨이 뭘 발견했냐면 전자를 발견했어요. 우리 그 마이너스 성질 때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톰슨은 원자가 동그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모양인데 전자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푸딩 모양, 머핀 모양 빵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원자에 전자가 팍팍팍팍 박혀. 그러니까 전체가 플러스고 이걸 알아낸 거죠. 우리 돌턴에서 그냥 원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이 가지고 있는 건 알았어. 근데 구조가 플러스 원 모양에 마이너스가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실험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원자핵이 플러스 띄는 원자핵이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자가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은 실제 그냥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처럼 원자핵 주위를 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림 너넨 잘 보이지? 난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주 보면 이렇게 막 이런 표시 나오잖아요. 그런 표시입니다. 그다음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그 선스펙트럼 붙어서 불연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그린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얘에 제일 가깝다는 거지. 그쵸?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아니라 현재는 전자구름 모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구름 모양으로 표시해요. 구름. 방금 얘기한 이거. 원자 내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을 알 수 없고 전자가 존재한다는 확률만 알 수 있어서 구름으로. 이렇게 딱 위치, 여기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책에 이거 안 나오고 요걸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두 개가 지금 배우는 원자 모형에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변천사. 얘 너무 짧은데? 끊어.